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서 유독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눈치채신 적이 있나요?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이 문장의 의미를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일어날지도 모르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에 제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죠. 대화가 끝난 밤이면 침대에 누워 방금 나눈 대화를 수십 번씩 곱씹으며 잠 못 이루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혹시 말을 잘못했나?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을까?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삶은 저를 완전히 소진시켰습니다. 제 삶의 모든 기쁨과 에너지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작 저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신경 쓰기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화처럼 극적인 순간이나 세상을 뒤흔들 만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아주 조용하고 잔잔하게 찾아온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 모든 과도한 신경씀과 끊임없는 걱정이 제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도 제 삶을 더 풍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었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덜 신경 쓴다고 말하는 것은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태도입니다. 바로 선택적 신경쓰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한정된 감정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기술이죠.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스마트폰 배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 아침 우리는 일정량의 충전된 배터리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걱정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사소한 결정을 두고 전전긍긍할 때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귀한 에너지를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내어줄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원칙을 처음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며 옷을 고르는데 20분을 허비하는 대신 제가 입었을 때 기분 좋은 옷을 바로 선택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가 충분히 달릴지 전전긍긍하는 대신 제가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고 나누고 싶은 것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한 변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 삶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덜 신경 쓰기에 흥미로운 점은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수천 가지 사소한 걱정거리들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신의 진정한 열정, 소중한 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결정과 감정의 양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선택 앞에서 고뇌할 때마다 이 정신적 자원은 고갈됩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덜 신경 쓰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이 소중한 정신 에너지를 보존하여 정말로 중요한 순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그 순간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던 때였을 겁니다. 일상의 걱정거리에서 멀리 벗어난 휴가지였을 수도 있고 너무나 사랑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조차 잊어버렸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유로움의 감각, 그것이 바로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에 대한 신경을 끊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덜 신경 쓸수록 당신은 더욱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욱 진실해질수록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더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역설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오히려 더 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리에 섞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진짜 공동체를 찾게 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오히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제 삶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때는 사회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하며 완벽주의의 덫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덜 신경 써도 좋은 것들에 신경 끄는 법을 배우자 그들의 삶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덜 신경 쓰기는 정확히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 여정은 하나의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끔찍하고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걱정하며 수많은 밤을 지새웠나요? 하지만 그 일이 마침내 닥쳤을 때, 혹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던 경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작은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부풀리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개 우리의 두려움이 속삭이는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합니다. 제가 이 원칙을 수년간 연마하며 개발한 아주 실용적인 기술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미래의 나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무언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일이 5년 뒤에도 나에게 중요할까? 아니, 5개월 뒤, 5주 뒤, 심지어 5일 뒤에 나는 이 상황을 기억이나 할까?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미래에 중요하지 않을 일이라면 왜 그 일이 현재의 당신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은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기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장기적으로 당신의 성장이나 행복에 기여하지 않을 사소한 일들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실패에 대해 덜 신경 쓸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마비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자신을 세상에 내보이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자신의 경력, 인간관계, 그리고 삶 전체를 바꾼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일이 잘못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멈출 때 우리는 일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풀릴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이며 비범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계산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능이나 재능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능력, 보장 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의지, 그리고 일시적인 실패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더 많이 신경 쓰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덜 신경 쓰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개발하는 기술이며 강화시켜야 하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가치 있는 모든 기술이 그렇듯 숙달하기까지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처음 이 방법을 연습하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비판적인 말 한마디, 작은 실수, 놓쳐버린 기회 같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일이 정말 나의 감정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불을 향해 돌진하는 나방처럼 저를 괴롭히는 문제 주위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아주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저를 과도한 걱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계기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소용돌이에 너무 깊이 빠지기 전에 제 자신을 붙잡는 능력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제가 얻은 가장 강력한 깨달음 중 하나는 결과에 신경 쓰는 것과 과정에 신경 쓰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지나치게 신경 쓸 때 우리는 불안과 실망에 스스로를 내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과정에 집중하도록 초점을 옮기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발표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이 이 발표를 좋아할까? 내가 충분히 똑똑해 보일까? 사람들이 깊은 인상을 받을까? 와 같은 결과에 너무 많이 신경 쓴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스트레스와 잠재적인 실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셈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준비의 완성도, 메시지의 명확성, 전달의 진정성처럼 당신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과정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더 나은 성과를 낼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은 삶을 바꾸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당신 삶의 운전석에 앉혀주고 당신의 힘과 주도성, 그리고 삶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특정 문제에 대해 덜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깊이 뿌리내린 과도한 생각과 분석, 걱정의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마음 챙김을 통한 거리두기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들을 그저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당신의 걱정거리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것들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것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 우리는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 기쁨, 슬픔, 흥분.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것이 단지 영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당신의 생각과 걱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이와 같은 정신적 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마치 스크린으로 보듯이 그 생각이나 걱정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몸에 어떤 신체적 감각을 일으키는지, 또 어떤 다른 생각들을 촉발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라는 사실을요. 이러한 연습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거나 단절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이나 감정의 자비에 맡겨지는 대신 의식적으로 무엇에 신경 쓸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신경 쓰기로 선택한 것들이 더욱 의미 있고 더욱 만족스럽게 변한다는 것을요. 당신의 인간관계는 피상적인 측면이 아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의 일은 단지 인정받는 것보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에 더 신경 쓰게 되면서 더욱 만족스러워집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이 덜 신경 쓰기 원칙이 가장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우지만 그것은 반드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 그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옳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논쟁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연결고리를 잃게 됩니다. 관계의 결과를 통제하려 너무 애쓰면 자연스러운 성장 대신 긴장과 불안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속적인 인정에 대한 욕구, 비판에 대한 두려움, 통제하려는 욕망과 같은 관계의 외적인 측면에 덜 신경 쓰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진실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더 현재에 충실하고 더 진실하며 진정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연인관계, 우정, 가족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등 모든 종류의 관계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야망이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덜 신경 쓴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이것은 제가 정면으로 다루고 싶은 흔한 오해입니다. 올바른 것들에 대해 덜 신경 쓰는 것은 현실 안주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에 대한 신경을 끄고 자기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할 때 당신의 기준은 사실상 더 높아집니다. 정해진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한 신경을 끄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욱 혁신적으로 변합니다.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는 것을 멈추고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할 때 당신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역사상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모든 사람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마비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는 깊이 신경 썼지만 그 과정에 있는 장애물,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시적인 좌절에 대해서는 덜 신경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를 덜 신경 쓰기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회복 탄력성으로 이끕니다.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덜 신경 쓸 때 당신은 도전 앞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특정한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좌절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덜 신경 쓰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잘못된 것들에 너무 많이 신경 쓰는 낡은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불안과 걱정을 촉발하는 상황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목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신경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악기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되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조화롭게 만드는 제2의 천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기쁨으로